14-1 대명사 is에 대한 파트입니다. 자, is은 밑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is은 앞에 나온 단어, 어구, 절 혹은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에 나온 단어를 대신할 때는 단수 명사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문장을 읽어서 is이 그것이라고 해석이 될 경우에 해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연 앞문장에서 앞에 나온 단어가 또는 앞에 나오는 구나 절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it의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408번에서 여기 it과 it이 나오는데 여러분 문장 읽어본 친구들은 이 it이 다 지우개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단어를 대신할 때는 단수명사만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경우죠. 지우개 단수잖아요. 409번, 10번, 11번을 볼 텐데 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건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09번에서 읽고 it이 가리키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볼게요. 일단 feel like ing라는 수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자,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 I think I will enjoy it. 나는 내 생각에는 나는 그것을 즐길 것 같아. 나는 뭐 재밌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과연 뭘까요? it이 가리키는 건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 타기가 되겠죠. 잠시만요. 자전거 타기.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410번 When my alarm rings. When 뭐뭐 할 때. 뭐 할 때. 나의 알람이 울릴 때 It means it's 7:30 a.m. 그것은 7시 30분, 오전 7시 30분임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과연 뭘까요?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벨이 울리는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it's 7:30의 it은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요일을 나타낼 때 쓰는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나타내니까. 411번 I slipped on a snowy road today. 나는 slip, 미끄러졌다. on, 어디 위에서? 눈이 오는 길 위, 미끄러진 길. 눈이 오는 길 위에서 미끄러졌대요. 오늘 It was so embarrassing. 그건 너무 embarrassing, 부끄러웠다, 당혹스러웠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표시해보면 문장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it이라고 하는데 해석을 그것이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과연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인지 앞에 나오는 어떤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꼭 찾아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밑에 자, 지금부터는 해석을 하지 않는 it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경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빠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날짜도 다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412번 What time is it now? 그것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시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It's 10:30, 10시 30분입니다.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둘 다 시간을 묻고 시간을 대답하는 거니까. 자, 413번 It rains. 날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비 옵니다. lot, 많이. Here in summer, 여기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이런 표현이죠. 해석하지 않는 거 확인하시고 414번 How far is it from the starting line to the finish line? How far?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얼마나 뭐뭐한이 되겠죠. 얼마나 뭐뭐한. how far니까 얼마나 뭡니까? 그럼 얘는 거리를 묻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거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동사 it을 써주고 주어는 it을 써주고 it에 맞는 비동사 is를 써주는 거죠. 얼마나 뭡니까? 그리고 뒤에 번 from A to B 뭐뭐에서 뭐뭐까지 출발선에서 끝나는 선까지 그러자 거리가 200m래요. 거리를 나타낼 때 it로 표현하죠. 거리. 35번
It is dark in the room. dark. 명암이죠. 그래서 명암이라는 것은 밝고 어두움을 하는 거예요. 밝다, 밝고 어두운. 밝은은 light라는 표현을 쓰고 어두운은 dark라는 단어를 쓰죠. 자, 어두워요. 그래서 이때 it은 명암을 나타내요. 해석하지 않아요. We need to turn on the light. turn on 반대말 turn off. 켜다. 불 켤 필요가 있어. 불 켜야 해.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 it을 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비인칭 주 새로운 개념처럼 느껴지겠지만 자, 페이지 볼게요. 141페이지. 일단 여기 그림을 보면 비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가 시간, 요일, 날씨, 거리, 명암. 이런 경우에 it은 해석하지 않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It seems라는 표현, it seems that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또는 it appears that. 자, 일단 현재로 쓴 거예요. 자, 과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ed가 될 수도 있고, 뭐 ed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it은 역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 비인칭 답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이럴 때는 자, 이 it을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 it seems 또는 appears that 마치 생김새가 뭐와 되게 유사하죠? 가주어 상당히 유사하죠? 가주어 진주어.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로 보진 않아요. 또 그런 걸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중요한 게 이 it을 해석하지 않는 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거 해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해석할 때만 가주어 진주어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기 물결 표시에 문장이 들어가겠죠?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도 있으면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16번 It seems that 문장 나올 거예요. 뒤에 Many of my friends are worrying 진행형 동사 나왔죠. 그래서 많은 내 친구들이 걱정한다가 아니라 많은 내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걱정하는 건 about 뭐뭐에 대해요. 뒤에 나와 있고 자, 뭐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What will do in the future. 미래에 뭐 할지에 대해서. 417번 It appears that 자, 해석은 마치 가주어 진주어처럼 하라고 했어요. that 뒤에 문장이 나올 거예요. Some people think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해석하지 않고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하다라는 문장, 동사 뒤에 이제 문장이 왔어요. 여러분 찾아야 되겠죠. All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s 이렇게. 자, 주어 동사 뒤에 문장이 나오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that이 생략이 되었다. 이 that은 뒤에 나오는 문장을 목적어로 연결해주는 목적어, 절, 명사, 접속사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목적어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여기가 목적어예요. 뭐뭐를 생각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는 것 같다? 모든 정보.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 참인, 사실인. 그래서 해석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고요. 그때 문장도 여러분 체크업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과제가 되겠죠. 다음에 만나서 확인할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면 체크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정리 다 된 친구들은 14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40페이지. 비인칭 대명사 it,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 많이 가주어와 가목적어 it을 볼 거예요. 일단 구조를 먼저 외워라 라고 말해두고 싶어요. 자, 문장은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죠.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어 자리에 it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에 자, it 뒤에 뭐 비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동사라고 할게요.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보통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that 뒤에 문장이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 통상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가주어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얘를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부르기로 독해하면서도 많이 했어요. 이때 가주어 역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 it은 해석하지 않고 자, 투부정사나 대주어 동사 앞에서 끊어서 투부정사 부분을 먼저 하죠. 이 두 부분은 다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는 것은 이 앞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보통 여기 조금 더 정리할게요.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가 되고 나면 이 뒤에 동사가 오고 나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동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보편적인 구조 한번 볼게요. 400번 In Russia. In Russia. 그다음 뭐가 나왔죠? It's illegal to drive. 자, it to 동사 용역 나왔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To drive,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그럼 마무리 뭘 하는지는 무엇을 운전하냐? 더러운 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를 하는 방법이고 자,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경우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나 볼까요? 여기죠. 투부정사나 투동사의 원형이나 명사들은 길이가 긴 경우가 많고 주어로서는 형태가 특이해서 문장 앞에 두면 그것이 주어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예요. 가주어 진주어 또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이유. 알고 쓰면 더 좋겠죠? 네, 이제 우리는 형태를 여기를 더 잘 외우더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형태 외워두시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419번까지 419번, 420번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구조예요. 자, when you go shopping, 네가 쇼핑 나갈 때 it's helpful to compare 이렇게 위에 it 동사,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러면 투부정사 부분을 먼저 해서 뭐뭐라는 것은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가 쇼핑 갈 때 to compare는 helpful이다. 그럼 단어 찾아서 compare 무슨 뜻? 비교하다. 자, 그럼 뭐뭐라는 것.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뭘 비교할까요? 비슷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지 않습니다. 자, 가주어 자리에 뭐 this 쓰면 안 돼요. 뭐 that 쓰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it만 돼요. Does she want to join our club? 그녀가 우리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하니? 아니요. 아니요. It's not likely. likely 형용사예요. 뭐뭐 할 것 같은. It's not likely. 대주어 동사. 자,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that 이하라는 것은 likely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는 것은? 그녀가 가입할 거라는 것은 할 것 같지 않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그녀가 가입할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가입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421, 422에서 자, 가주어 진주어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진주어의 범위가 투부정사나 대주어 동사가 아니라 421번처럼 가주어 it에 진주어가 whether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22번 가주어는 it인데 진주어가 who, 즉 who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적어볼게요. 진주어는 투부정사나 대절 말고 whethe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의문사 괄호치고 주어 동사 얘는 종종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whether가 나올 때는 뭐뭐라는 것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가 뭐뭐인지 아닌지는 앞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의문사가 나와 있을 때는 의문사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밑에도 진주어의 범위가 보통 부정사나 대절을 많이 보죠. whether가 나올 수도 있고 의문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가주어는 다 is을 써요. 자, 421번 볼게요. It's not certain. certain이 무슨 뜻? sure 이죠. 대주어 동사. 자, whether 뜻 뭐라고요? 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not certain 확실치 않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슨 수업은 없네요. 다음 금요일날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421번 It doesn't matter who you used to be. 자, 두 가지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matter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다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used는 언제 쓰는 표현이었죠? 과거 사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반복적인 상태나 아니면 움직임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에는 없는 사실이죠. 현재는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who you used to be는 뭐냐면 여러분 who you are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who you are. who you are가 너는 누구냐. 이게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지금의 너예요. 여기 있네요. who you are. 이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너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를 바꿔서 만약에 who you were면 과거의 너가 되겠죠. 과거의 너. 그러면 여기 who you used to be는 뭐겠어요? 과거의 너겠죠. 과거의 너. 과거의 너의 모습. 저기 해석해보면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진 중요하지 않아. 과거에 네가 누구였는진 중요하지 않아. 써볼까요? 과거에 굳이 써볼까?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What matters is. 자, is가 동사죠. What matters가 주어죠. 그럼 주어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관계대명사 아시네요. 중요한 것은 주어가 없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중요한 것은 is 뭐이다. Who you are today. 오늘 내가 누구인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t 투부정사, it 대절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자, 말하고자 하는 주어의 내용이 불확실할 때는 대시 아니라 whether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의문사를 써야 된다. 그런 경우는 의문사를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문장을 더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고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예문이 몇 개 안 나왔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의 구조,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꼭 외워두고 넘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있으면 이 뒤에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꼭 찾아보려는 습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의식 중에서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it을 해석하지 않고 뒤에서 앞으로 끌어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래 이 파트가 가주어랑 가목적어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가목적어 바로 넘어갈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랑 마찬가지 구조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제목이 가주어가 아니라 가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일단 주어 동사가 온전한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praise makes 이런 식으로. My father considered. I thought 이런 식으로 저희 일반적인 대명사의 어떤 대명사든 명사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뒤가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할 때 여기에 it을 써주는 거죠. it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it이 원래는 it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it이 아니라 원래 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주어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져 버리니까 일단 it이라고 자리만 표시해 놓고 그리고 뒤에 it을 설명해 주는 말 보통 형용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형용사나 명사로 써주는데 이 it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목적어, 지목적어 구조는 여기를 기억하세요. 구조가 동사 다음에 it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나 대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it은 뭐다? 이 it은 가짜구나. 근데 동사 뒤에 있으니까 가주어가 아니라 가목적어구나. 그럼 진짜는 얘구나. 진목적어구나. 이렇게 구조를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해석은 가주어, 진주어일 때랑 비슷하게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어 먼저 하고 동사는 맨 마지막에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유치하지만 순서를 붙이면 주어는 하고 주어는 여기 1번 주어는 그다음에 여기 진목적어를 먼저 해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형용사랑 명사를 해석을 하고 마지막 동사가 네 번째로 해석이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칭찬은 praise가 칭찬이에요. 칭찬은 makes it easier to get close to someone. 자,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makes 다음에 it이 나왔죠. 형용사 나왔죠. 더 쉬운 투부정사 나왔죠. 다음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은 to get closer to someone.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을 easier, 더 쉽게 만든다.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죠.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눈에 들어오는 거 자꾸 연습해요. 그럼 424번. 나의 아빠는 consider 뭐 한 거예요? 고려하다 여기다. 근데 뒤에 it이 나왔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 뭐 나왔죠?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의 부정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의 원래 해석을 부정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은 안 되겠지만 여기 위에 to get close가 친해지는 것이잖아요. to 앞에 not을 붙이면 친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ot이잖아요. 만약에 not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2번 나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해요? 아빠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빠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425번. 나는 생각한다. 자, 나는 뭘 생각하죠? 여기 it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obvious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약간 clear 같은 거예요. 명확한. 그 다음에 뒤에 대시 나왔네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돼요? it은 가짜구나. that 이하가 진짜구나. 해석은 that 이하에서 obvious 하다. 자, 그래서 나는 that 뒷부분이 obvious 하다고. 나는 그가 made a big mistake.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obvious. 확실하다고,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가목적어, 지목적어 구조가 나왔어요. 여기 C라고 써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보어라는 건데 여기 주로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요. 이러지 마시고 밑에 문제는 it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래요. 그 다음에 여기 팁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개념이 투부정사에서 동사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한번 읽어보시는데 개념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시 가주어라는 게 딱 들어와야 되죠. 그럼 진주어 어디 있어요? to study. 그럼 가주어 진주어를 이렇게 체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for me를 일단 없애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to study는 difficult,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대요. for 3 hours, 3시간 동안 without a break, 쉬지 않고. 자, 해석은 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공부 누가 해요? study의 주어가 없죠. study의 주어를 표현을 해야 되죠. 근데 study가 동사가 아니라 앞에 to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to study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study의 주어를 표현해라. 그러면 study 앞에 뭐 we study, I study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study가 앞에 to를 취하면 앞에 주어를 뭐 we라던가 뭐 I라던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for를 쓰고 위에 목적 for us 또는 for me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제 무조건 for를 쓰는 건 아니고 of를 쓰는 경우가 있죠. of me 뭐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글의 내용이 문장을 읽었는데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뭐에 대해서 뭐 인성이라던가 성품에 대해서 칭찬 비판하는 경우는 of를 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주어, 진주어, 과목적어, 진목적어 내용을 봤어요. 이시 가리키는 이시 대신하는 부분은 다 뭘 가리키겠어요? 자, it은 가짜고 진짜를 찾으라는 거죠. 그 진짜가 진주어일 수도 있고 진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4-3 강조 구문의 it. 자, it 파트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때의 it은 바로 뭐냐? 역시 일단 결론부터 해석해요. 점점 해석을 하지 않는 it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 자, it 하고 뒤에 주로 비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it is와 was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명사를 쓸 거예요. 명사구가 주로 와요. 전치사가 동반하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뭔가를 썼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대시 오고 대 뒤에 이제 문장이 나와요. 문장이 주어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주어가 생략된다라고 표현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주어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하고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게 강조 구문이에요. 자, 426번부터 예문을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427번부터 431번까지 다 it, it was, it was, it is, it was. 자, 구조 똑같죠? 그 다음에 뒤에 어딘가 that 이런 게 강조 구문의 형태예요. 자, 중간에 뭐 들어갔나 확인해 볼게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을까? The t-shirt 2 weeks ago on the sofa when we overcome difficulties to catch a bus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들어가죠. 다양한 형태가 여기 보니까 원래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 부사, 절 등 무엇이든 다 강조할 수 있는데 하나 빼고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that 뒤를 먼저 해요. 가주어 진주어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that 뒷부분은 하고 빈칸으로 넘어오는데 여기 빈칸에다가 바로라는 말을 집어넣어 주시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426번 영화에 늦은 건 바로 세라였다. 427번 내가 사고 싶은 건 바로 그 티셔츠이다. 428번 내가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난 건 바로 2주 전이었다. 뭐뭐이다 이었다. 이것만 두시면 되죠. 뭐뭐이다 뭐뭐이었다. 429번은 어떻게 할까요? I found my glasses는 on the sofa였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430번은 we grow. 우리가 성장하는 건 바로 when we overcome difficulties이다. 그럼 우리가 성장을 언제 하겠어요? 극복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 지금 성장 중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죠. 자, 431번. 내가
달려가는 건 바로 버스를 잡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that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강조되는 경우에 강조가 되면 which, 사람이면 who나 whom,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 다 가리키는 게 뭐죠? 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하면 427번, 426번에서는 자, 이 that을 who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where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밑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가목적어 강조용법 같은 경우는 이 that이 경우에 따라서 관계사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432번 It was the movie which 원래는 that이었던 거죠. Drew 10 million viewer. 10 million viewer라는 건 뭐냐면 이제 1000만 명의 이게 100만이잖아요. 100만이 10개 있으니까 100만이 10개 있으니까 1000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0만 명의 뷰어를 시청자를 draw의 과거형이죠. drew to run 이렇게 원래 끌다가 이제 기본적인 표현인데 끌어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직역해 보면 1000만 명의 관객을 시청자를 끌어온 건 바로 그 영화였다. 이렇게 그래서 영화는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다음 페이지 it, who, when, where. 그래서 강조용법 같은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랑 차이점이 뭐냐면 it 비동사 그리고 이제 뒤에 강조할 말 넣어주고 that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사가 갑자기 나온다. 그러니까 it과 관계사가 만났다. 그럼 여러분 이 it과 관계사는 강조구문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똑같이 뒷부분은 바로 네모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433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Encouraged me. It was the teacher who encouraged. Encouraged 해준 건 바로 그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자, encourage는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격려하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여러분 문장에서 동사와 뒤에 이제 명사, 대명사 다 포함해서 얘기할 거예요. 명사 상당어고 그리고 뒤에 준동사가 나왔을 때 준동사란 뭐냐면 동사의 원형 또는 투부정사, 투동사의 원형 또는 ing, 동사 원형의 ing, 동사의 ed형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목적어이지만 얘를 주어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동사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제2의 주어, 제2의 동사. 여기 보시면 encourage, 격려하다라고 나와 있죠. 동사, me, 대명사 나와 있죠. 얘 원래 목적어예요.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죠. 그럼 얘를 목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두 번째 주어처럼 생각하고 follow를 얘에 맞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가 따라가는 거죠. 정리해보면 격려해준 건 선생님이 해준 거죠. 내가 따라가는 거죠. 즉 내가 따라가게끔 격려해준 건 바로 그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뭘 따라가요? 내가 나의 꿈을 따라가도록 격려해준 건 바로 그 선생님이었다. 이게 바로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오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팁 중에 하나예요. 주어가 있고 동사와 준동사는 이 목적어를 또 다른 주어처럼 놓고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다. 433번 It was last Saturday when 뒷부분은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다. 이렇게 내가 went camping with my family 것은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다. 원래는 that이지만 지난 토요일이니까 when으로 여기는 원래는 that이었지만 선생님이니까 who로 그럼 435번은 where 뒷부분은 바로 in the auditorium 강당에서이다. auditorium 강당이에요. 그럼 뭐는 바로 강당이다? 학생들의 work
이때 work 일이 아니라 작품이겠네. 학생들의 작품이 will be displayed. 조비, ed, 수동태, display, 전시하다. 하지만 will be displayed, 수동태 형태죠. 전시될, 이런 표현, 이렇게 전시되다, 전시될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될 곳은 바로 강당에서이다, 강당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는 대시였는데 역시 장소라서 where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강조구문의 형태 정리되어 있고요. 강조구문은 이 관계사로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강조되고 있는 어구의 밑줄을 치래요. 그러면 강조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t was Tony's story. 토니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Moved us to tears. 우리를 울게 만든 것은 바로 토니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고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고, 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 텐데 페이지 145페이지에 가주어진 주어 구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간단해요. 일단 여러분 볼게요. 이리즈와 대에서 이리즈와 대를 생략했을 때 나머지 어구만으로 문장이 완전한지 살펴보면 완전하면 강조구문이고 불완전하면 가주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을 읽어볼게요. It was the exam that he passed. 여기서 it was랑 that을 없앴어요. 이걸 없앤 거예요. 그러면 이 the exam이란 단어가 여기 뒤에 pass 뒤로 옮겨가서 이런 문장이 나오죠? 완전히 나오죠? 그럼 얘를 강조했다라고 강조구문의 it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네, 가주어진 주어는 it was랑 that을 생략했을 때 certain이란 단어가 sure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이 certain이란 단어가 이 뒷문장에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만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주어진 주어는 진주어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대로 완전한 문장. 강조구문은 완전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it was랑 사이에 있는 이 단어가 뒷문장에 갈 데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 이게 강조인지 강조가 아닌지 가주어 진주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ertainly he passed the exam 어디에 놓여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는데 안 되거나 하면 이제 문제 풀어서 모르겠어요, 어디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숙제 다 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채점해서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